좀 시사적인 내용을 엮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천 건괴죠. 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늘건이라고 하지만 괴이름 건이죠. 여기 건괴가 이것도 건이라고 읽지만은 여기에 있는 건괴는 내괴의 건괴와 외괴의 건괴를 합쳐서 이걸 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8괴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건괴에 보면은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맨 처음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형, 이정, 이것이 앞으로 64궤를 나가면서 늘 이 글자가 나와요. 맨 처음에 64궤를 나가면서. 그래서 이 원형, 이정의 이름을, 이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선 건이라고 했을 적에 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얘기하자면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도 만들고, 또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그저 무형의 기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이 하늘에 만물을 생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도는 위치를 선십일, 후십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11단으로 계속 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태양이 운행하는 것이 뭐 1년 365여일 그 이외에도 계속 그냥 흐르는 것이 그냥 태양이 운행하는 바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만물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만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 10일 단위로 돌고 돈다라고 해서 선십일, 후십일로 해가지고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하늘은 그냥 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만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유추했을 거예요. 아하, 하늘에도 4가지 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물들이 생겨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고, 또 죽어나가는, 그러면서도 또한 여기서 다시 순환하게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하늘에도 4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두 글자를 이렇게 두이자를 썼지만은 사실 두이자가 아니고 이게 우이쌍자의 뜻이에요. 우이쌍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이 자를 쓴 거예요. 사람이 자를. 그러니까
아마 사람으로서 맨 처음 나온 것이 여기 사람 신체로 보면 바로 위에 있는 게 뭐냐? 머리다, 이 얘기, 머리.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머리를 뜻하는 글자로서 봄을 표시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맨 처음 나올 적에 머리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이 머리가 사지 백회를 또한 주제를 하지요. 네. 그래서 요 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크다라고 하는 큰 대자로도 해석을 하고 그야말로 으뜸이 된다,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처음 나오는 바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봄이면은 우리가 봄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만물이 이제 땅 속에 있다가 다 이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뭘 본다라는 뜻으로 아마 봄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사물의 이제 형체가 드러나는 그 뜻을 아마 담았겠죠. 그 다음에 형은 뭐냐? 여름을 의미하는 건데, 여름. 여기는, 여기 봄에 해당되고, 여기는 여름에 해당되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볕으로 만물들이 쑥쑥 자라죠. 막힘이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통할 형자를 쓴 겁니다. 이 형통할 형자는 뭐냐면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한다. 막힘없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쌍자에 이구자에 이 마칠요자를 썼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마 없는 게 없이 다 드러나는 자리겠죠. 모두가 다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잡초고 곡식이고 할 것 없이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한 자도 잘 사는 시대, 악한 자도 잘 사는 시대, 이때가 아마 여름철에 그 시대겠죠. 모든 것이 이제 열려져 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다 자취를 드러내는 때, 그때가 여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때가 여름이다. 여기 이는, 이건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벼화자 이렇게 쓴 것이죠. 벼화자. 네, 벼화자를 쓴 겁니다. 이제 봄에 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하자면 벼와 같이, 벼가 가장 대표적인 곡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삐친 것이 결실을 이룬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로 베어서 수확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는 거두어들이는, 거둘 숫자. 네. 그래서 수확을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때는 이 음살기로 인해 가지고 만물이 영락이 되고 또 결실도 맺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칼바람을 갖다가 갈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혹은 뭐 음이 오고 양이 간다는 뜻으로도 뭐 갈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칼바람이라고 하는 데서 가을의 의미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은, 이건 겨울이에요. 겨울. 네, 겨울이에요. 이게 저녁 석자에서 하나를 갖다가 더 이렇게 늘어뜨린 겁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성한 때지요. 그것이 점점 음이 이제 드리워지다 보니까 만물이 꽁꽁 언다는 뜻에서, 그래서 여기 삼수변이 이제 이수변으로 해가지고 물이 얼어 있는 그런 뜻을 취한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겨울이 되면은 만물이 다 땅 속으로 들어가고 집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자취를 감추는 때지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이 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자를 보면은 전복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썼어요. 전복자에다가. 우리가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무언가를 길흉을 알고자 할 적에 여기다 점을 치죠. 여기 패자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점치는 도구가 옛날에는 갑각류를 갖고 취했어요. 조개라든가 또는 뭐 거북이 같은 경우 이런 거. 다른 데는 여기 좌는 청룡, 여기는 주작, 남방에는, 서방에는 백호, 북방에는 현무예요. 그런데 거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청룡은 머리가 하나죠. 여기도 남방 주작인데 여기도 머리가 하나고 다 머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현무도를 보면은 거기는 거북이와 뱀 모양 비슷한 두 마리가 거기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두 가지 뜻을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으로 말하면 여기가 목, 화, 금, 여기가 수인데, 네, 수예요. 사람 신체로 보면은 오장을 여기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오장을. 네. 여기 목은 사람의 이 오장 중에서 간이 여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간. 네, 간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람 오장으로 비한다면 여기 신장이 여기 함께하는 겁니다. 신장. 우리가 목이라는 게 푸르스름하니까 간도 보면은 푸르스름한 기운을 띠고 있어요. 신장은 여름에 불 기운을 담았죠. 그래서 붓지요. 네. 여기 오장을 보면 여기 폐예요. 폐예요. 폐 보면은 약간 하얀합니다. 백색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 여기는 신장이에요. 신장은 약간 흑색을 띠고 있죠. 근데 우리 신장을 보면은 사람 몸에 신장은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좌신, 우, 문. 왼쪽에 콩팥이 있고 오른쪽에 명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이라는 게 명문이죠. 좌신, 우, 문. 그래서 여기도 이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역에도 여기 충천 건괴의 원형의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른 데는 다 한 가지 뜻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정고예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선비들이 또는 주역이라는 글이 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 공자는 여기다가 뭘 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인예의지를 여기다 붙였어요. 여기 인, 여기는 예, 네. 여기는 의, 여기는 지, 이렇게 붙였어요. 인예의지를 붙인 분이 공자시죠. 여기다가 이제 믿을 신자까지, 인예의지신, 인의예지신, 믿을 신자까지 붙인 분은 이제 맹자시고, 이렇게 인의예지, 요 네 글자만 붙이신 분은 공자신데, 공자가 바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덕목에다가, 하늘의 덕목에다가 사람의 어떤 덕을 갖다가 여기다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목에 성질을 띈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밖으로 계속 팽창해 나가는 게 목의 성질이죠. 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사람인자에 두이자를 썼어요. 물론 두이자에다가 아래로 사람인자 쓴 것은 원이지만 두이자에다가 옆에다가 사람인자 쓴 것은 어지린자의 뜻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인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옛날 주자는 요 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인은 뭐냐, 천지생물지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천지의 생물지심을 의지인이라,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인자에다가 두이자 썼죠. 여기 두이자는 하늘과 땅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지의 이 기운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뭘?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네, 그걸 받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오듯이, 하느님이 만물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만물이 다 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인. 그래서 요거 인은 무슨 뭐 특별하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뭐 무슨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어진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개도 갖고 있고 뭐 한 포기 풀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그 인을 갖다가 측은지심으로써 인을 설명하기도 하죠.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어린애가 우물가로 막 기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느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측은한 마음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보건대 누구나 다 인을 갖고 있다. 성인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형통한 형조에다가 공자가 예를 설명했어요. 맹자는 이 예를 갖다가 사양지심으로 얘기를 해요. 사양지심. 우리가 이제 사실 예를 행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도에 어떻게 하면은 부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단지 형식을 뭐 중요시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불이 바깥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가 예를 통해서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은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남이 없으면은 뭐 내가 예가 필요 없겠죠. 근데 남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 사회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겁니다. 형통함을 꾀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와 내가 소통하기로는 사실 부부보다 더한 게 없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남남이죠. 남남이죠. 혈연지간이 아니죠. 우리가 혈연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핏줄로 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혈연지간에는 촌수를 이렇게 줘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아비와 나 사이는 일촌이 되는 것이고, 아비를 거쳐서 형제가 나왔으니까 형제는 이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 서울 그 한강 너머에 관악산이 너무 불꽃 모양으로 치성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화재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태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관악산을 향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호설가들이 하는 얘기고, 한 나라의 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밝은 세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가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불을 갖다가 잘 다스림으로 해서 밝은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예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사양을 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돈예자를 보면 어때요? 볼시변에다가 풍성할 풍자를 썼죠. 제기두자 위에 곡진할 곡자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라는 글자가 제사를 지낸 데에서 이 글자가 처음에 왔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이 시대를 거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니까 질서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도 변모하게 된 거예요. 이 사회가 질서를 이루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사회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풍대한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체 글자가 이게 풍성할 풍자입니다. 풍성할 풍자예요. 우리가 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대한 도를 이루려면 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도 예가 있어야만이 풍대한 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집안도 예가 있어야만이 명문거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자라는 글자 속에 이 풍성하다는 뜻을 취한 거예요. 다음에 여기 돈인문, 이게 의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 마땅의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대하는 거예요. 자, 공자는
여기 가을에 수확하는 이곳에다가 의를 강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이 가을에는 이익을 취하는 자리인데, 그러나 이익을 취하더라도 마땅하게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 속에서 이익을 취해야 되지, 그저 이 자체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도 마땅하게 하고, 나도 마땅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염소양자에다가 나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좀 가을철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을에는 만물들이 다 이제 영락을 당하는 때죠. 영락을 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을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니까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는 때. 그래서 기쁨이 있는 때지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만물들이 죽어나가는 때가 또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가을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가을 얘기 채했다는 얘기인데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식을 결혼시켜서 내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을에는 자식을 결혼시키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나는 슬픈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내 세대가 지나갔구나.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옛부터 우리가 이 결혼식에는 축하를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축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례는 불하다 이거예요. 아니 불자. 그렇죠? 축하를 하자죠 이게. 네. 혼인이라는 것은 불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하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가 가끔 사람들한테 하객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객이라는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도 얘기를 한 책에 보면은 며느리를 맞아들인 집안에서는 3일 동안 음악을 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 음악을 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즐거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식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물론 신랑 신부 어찌 보면 참 축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 진정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축하해주는 자리보다도 부모를 위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부모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그래서 여기에 또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맹자는 이 의를 어떻게 풀이해야 하냐면 수지단이라 했어요. 부끄러울 숫자. 미워할 오자. 수오지심. 이 두 가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마땅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을철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만물들이 영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아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곡식만이 아니고 잡초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는 뿌리 깊은 나무는 사랑하고 죽이지 않고 뿌리 얕은 나무는 사정없이 죽이는 게 이게 가을에 이게 의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 숫자는 부끄러울 숫자예요. 나 자신 잘못했을 적에, 나 자신 잘못했을 적에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이게 의로운 마음이에요. 미워할 호자는 남이 잘못했을 적에, 남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의로운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전체가 뜻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 나든 남이든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상 필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의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죠. 마땅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정은, 요건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이때는 모든 뭐 초목이니 무슨 벌레들이니 동물들이 다 이제 땅속으로 다 숨는 때죠. 만물들이 죽어나가는 때고 땅속으로 숨는 때입니다. 그 의미가 단지 숨고 죽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 자리가 다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요 기간이에요. 이때가 의미 극한 자리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이 태극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고요히 정좌한 가운데 눈, 귀, 입을 닫고 어둡게 하고, 여기 삼매지요. 석삼자, 어두울 매자. 삼매한 가운데의 마음을 고요히 그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아까 물이 고요히 그치면 다시 맑아지듯이 이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이게 겨울철의 정자의 의미예요. 이 주역에서 이 정자의 뜻을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한밤중이에요. 하루로 말하면. 그래서 이 한밤중에 내가 낮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생활로 피곤했다 하더라도 밤에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그 원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자더라도 늘 피곤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말하면 이게 나무가, 이 정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줄기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를 지키고 바른 곳에 딱 처음으로 해서 다시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소생을 해서 원형이가 다 여기 붙어가지고 다 이게 지엽으로 무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 건꾀를 갖고 건에는 4가지 덕이 있다. 원형이정이다. 이 원형이정의 덕은 비유를 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공자는 이 원형이정의 이 4덕을 사람이 갖춰야 될 것으로서 인예의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이 인예, 의제 요 네 가지 덕으로서 인생 살이를 다 요 네 가지 덕으로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마치 건에서 만물이 만상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만물들을 다 창조했듯이 사람이 요 인예, 의지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덕목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